그냥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살을 보려고 자기 자신에게 좀 가혹하게 대했을 뿐인데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시나요? 저는 거의 20년, 아니 한 30년 동안 제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전혀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제 탓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이란 뭐 누구랑 싸워서 이건 네 잘못, 이건 내 잘못 이렇게 따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저랑 상관없는 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상한 친구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인식하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이상한 행동을 그때의 저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형태가 죄책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항상 화내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가혹한 태도를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겪은 모든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저를 가끔씩 마주하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자신과 싸우고 그에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분으로 살아가지는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경험을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다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 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자기 연민입니다. 뭐 연민? 나를 불쌍하게 여기라고?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 정도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유용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자기 연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연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며 그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나 너무 불쌍하다. 아이고 마음 아파라. 불쌍한 나. 이렇게 막 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먼 도이지의 책 The Brain That Changes Yourself에 따르면 부정적 사고 패턴과 자기 비판이 습관화될 경우 신경회로를 강화해 동일한 반응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나쁜 생각 계속하면 무의식화돼서 계속하게 된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노먼 도이지가 강조하듯이 부정적 사고 패턴의 반복은 뇌를 넘어 몸 전체에 새겨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해왔을수록 그게 내 성격의 일부가 되고 나의 일부가 돼서 나라고 그것을 느끼면서 이 신경 패턴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신경 패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었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였겠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그렇게 형성돼버린 내 신경 패턴이 우리 몸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저는 왜 죄책감이 저의 일부가 될 만큼 그렇게나 그 신경 패턴을 강화해 왔던 걸까요? 일단 그렇게나 그 신경 패턴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껴왔다는 겁니다. 아마 뭐 시험을 못 봐서 숙제를 못해서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친구와 싸우고 나서 너무 심한 말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말은 안 할 걸 하고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기대를 못 채워서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자신의 기대감을 못 채워서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내 자신이 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우리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최선이라는 게 뭐 정말 항상 노력하는 그런 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 그게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탓하다 보니 몸에 깊게 새겨질 정도로 아주 강한 신경 패턴을 형성해버리게 된 거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죄책감이라는 그 감각, 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죄책감이 내 자신의 일부가 돼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이 각박한 사회에서 잘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에게 좀 가혹하게 대했을 뿐인데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자기 연민이 절로 생기지 않나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나 가혹한 저를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시험을 막 잘 보려고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노력한 그런 아이에게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내가 내 안에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자기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자신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야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누구나 이런 무의식 프로그램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당연히 자신이라는 이 존재,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생존이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자신을 탓하면서 그런 부정적 신경 패턴을 계속 강화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쁜 건지 인지도 못한 채로 그게 그냥 나라고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런 무의식 패턴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생 이 같은 신경 패턴 속에서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연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았으니 죄책감 느끼지 않을래, 긍정적이 될 거야, 나는 긍정 마인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이 생겨버린 나를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주는, 정말 말 그대로 나를 연민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연민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놀랍게도 이 강했던 신경 패턴을 느슨하게 하고 새로운 신경 패턴을 깨워주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신경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삶에 대한 나의 감정과 관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신경이 올바르게 소통하며 몸의 시스템이 항상성을 찾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큰 평온함과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연민은 단순히 자기를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회로를 올바르게 재연결해 내가 느끼는 감정, 그 느낌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말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 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가혹하게 대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 채찍질만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한 대 계속 또 때리니 다치는 걸 넘어서 골마 터져버리는 거죠. 당근을 잘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당근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유튜브 쇼츠나 넷플릭스, 게임 같은 도파민을 아주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무의식 입장에서 보면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질입니다. 우리는 당근을 우리에게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당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약을 발라줘야 한다는 거죠.
그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난 어렸을 때 엄마가 사랑도 안 줬어, 우리 아빠도 사랑도 안 줬어, 친구는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다들 뭐 한다는 연애는 나는 못하고, 불쌍한 나, 막 이렇게 나를 불쌍해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연민이 아니고,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과 감정들이 쌓여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느끼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자랑한다고 느끼고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신경 패턴이 형성돼 버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연민을 가지고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경쟁사회에서 항상 경쟁하며 불안하고 예민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진정으로 따뜻하고 사려 깊은 그런 감정으로 자기 연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릇까지 들일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삶의 시작에서부터 한 20년, 30년까지는 제가 제 자신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에게 해왔던 채찍질로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상처를 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어서 덮어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 골마 터져버릴 때가 되니까 그 내 안의 상처를 보게 된 거죠. 이 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그렇게 채찍질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채찍질을 하다가 결국 죄책감 덩어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에 갇혀서 정말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이 상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이 자기연민이라는 약을 잘 바를 수 있는 거죠. 이 상처,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리스틴 네프와 노먼 도이스가 이야기했듯이 부정적 신경 패턴은 같은 왜곡된 방식으로 계속 발화하며 다른 신경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 경직을 일으키고 경직된 부위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상처라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몸의 기능을 실제로 상실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경 질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실제로 신경계에 남아있는 몸의 상처 혹은 질환 같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고대에서부터 이 상처를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난 행복하다, 긍정적이다, 예쁜 풍경을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왜곡된 신경을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꺼져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계 운동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잘하면 자기 연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을 잘해서 실제로 신경회로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명상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 명상이라는 신경계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